UFG는 결국 을지, 프리덤, 가디언의 약자인 셈이죠. 이 용어들을 좀 이해하면은 이 훈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. 일단 이 을지는요, 정부 연습이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다 이 훈련에 참여합니다. 이 정부가 하는 훈련은 뭐 민방위 훈련, 대피 훈련 이런 게 있겠죠. 이 을지라는 이름은요, 이 고구려의 영웅인 을지문덕 장군의 이름에서 따온 거라고 합니다. 이제 남은 단어는 바로 이 프리덤 가디언인데, 이 프리덤 가디언은 군사 연습을 뜻합니다. 이 한반도 위기 상황을 대비해서 만든 시나리오에 따른 이 군사 연습을 뜻하는 겁니다. 이 UFG는요, 결국 정부도 참여하는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UFG는요, 이 지휘소 훈련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실제 병력과 전투 장비가 투입되지는 않습니다. 이 짜인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가상으로 실제 전쟁을 해보는 그런 훈련인 거죠. 그러면요, 이 시나리오는 어떻게 짤까요? 우리나라는 위기 상황에 대비해서 이 작전 계획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작계 5015라고 불립니다. 이 작계에 따라서 이 전쟁 시나리오를 바로 만드는 거죠. 그럼 어떻게 이제 가상으로 전쟁을 해보는 걸까요? 바로 컴퓨터가 정답입니다. 이 작계에 따라서 만들어진 시나리오는요, 컴퓨터에 입력되고요. 이때 우리나라에 있는 뭐 병력, 무기,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렇게 들어올 병력과 무기, 북한의 무기와 병력 이런 정보들도 다 입력이 됩니다. 그러면은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이제 돌아가게 되고 이 시뮬레이션에 따라서 전쟁 상황이 재현되는 거죠. 흔히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우리는 워게임이라고 부릅니다. 이 워게임의 전개 상황에 따라서 이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보완하는 연습을 하는 게 바로 UFG입니다. 블록들, 네, 이렇게 씁니다. 이 블록은요, 뭐 한 단지, 한 덩어리 뭐 이런 뜻이잖아요. 한 블럭 한 블럭 이렇게 얘기하듯이. 그 다음에 이 딜이라는 거는 거래하다, 뭐 처리하다 이런 뜻이고요. 그럼 한 덩어리를 처리한다 이렇게 지역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용어는 주식 거래에서 뭐 사용하는 용어란 말이죠. 그러니까 주식 덩어리를 처리한다, 뭐 판다 이렇게 의역할 수 있습니다. 결국 대량의 주식을 파는 것, 이렇게 단어 뜻만으로는 이렇게 뜻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대량의 주식을 파는 거래니까 거래 비금이 만만치 않겠죠. 그래서 대량의 주식을 팔려는 사람은요, 이거를 살 사람을 미리 찾아요. 이게 블록들의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. 살 사람을 미리 찾아 놓는 것, 네,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워낙 큰 거래니까 깎아주기도 합니다. 뭐 한 2에서 8% 사이에서 이 할인율은 협상을 통해서 결정한다고 합니다. 자, 여기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. 이 블록들은 많은 양의 주식을 한 번에, 이게 중요합니다. 한 번에 팔려고 할 때 미리 살 대상을 정해놓고 깎아주면서 파는 것을 말합니다.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주식을 한 번에 파는 사람들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뭐 대주주나 한 2, 3대 주주 정도 돼야겠죠. 이들이 한 번에 주식을 시장에 내놓으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.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 이전 의장이 갑자기 가지고 있는 주식 11만 주를 갑자기 시장에 내놨어요. 그럼 시장에서는 네이버에 무슨 일 있나? 라고 하면서 굉장히 불안해하겠죠. 그러면 주식이 폭락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블록딜은 주식 거래 시간 이외에 거래를 합니다. 이것도 되게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. 자, 오늘 정리하겠습니다. 이 블록딜은 대량의 주식을 거래 시간 외에 팔 사람을 정해서 한 번에 할인된 가격으로 파는 것을 말합니다. 슈퍼 301조는 미국 법이에요. 미국 통상법입니다. 근데 이 법에는요, 미국이 판단했을 때 어떤 나라와 이 무역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거로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미국이 직접 조사하고 미국이 직접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입니다. 자,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바로 미국이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부분입니다. 상당히 미국 중심의 일방적인 법인 거죠, 그죠?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보호무역의 대표적인 법이라는 비난도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요, 2000년에 EU가 이 미국 301조를 WTO에 제소했어요.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요. 근데 WTO는 되게 묘한 판결을 내놨습니다. 그 판결은 뭐냐면요, 그 법이 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된다. 하지만 조사해서 보복하면 문제가 된다, 이렇게 판단했습니다. 그러니까 미국이 뭐 법을 만드는 거는 뭐 자유인데 이거를 실제 적용해서 조치를 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, 이렇게 경고한 거죠. 실제로 WTO가 생긴 1995년 이후에 미국이 법을 근거로 조사한 적은 있지만 실제 조치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.
자, 여기서 궁금한 건요. 왜 이 미국 통상법 301조를 슈퍼 301조라고 할까요? 1974년에 미국 무역법에 통상법 조항이 만들어졌어요. 이 통상법 조항 301조부터 309조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였고요. 그 내용이 바로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미국이 판단해서 문제가 있는 무역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조치할 수 있다,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고요. 그런데 88년에 이 법이 개정됐어요. 또 정확히 말하면은 조항이 하나 늘었어요. 제가 아까 309조까지 있다고 그랬어요. 근데 310조가 생긴 거예요. 310조. 근데 이 310조에는 매년 조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. 바로 매년. 그러니까 상대방 국가들은 이걸 매년 이런 조사를 미국이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싫었겠어요. 그래서 슈퍼라는 수식어가 붙은 겁니다. 네, 301조부터 309조까지 이 미국 통상법을 흔히 301조라고 부르는 거고, 매년 하게 한 301조를 슈퍼 301조로 부르는 겁니다.